이번 영상은 2017년 방영된 대군사 사마이 미완의 책사입니다. 때는 대하 드라마의 진심인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의 위촉 5 삼국시대이며 조조의 위나라에 사는 사마이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저에게 익숙한 사마이는 무협지에 가끔 등장하는 사마세가의 먼 조상쯤 되는 사람이라 사마이에게 선입견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삼국지 제대로 읽은 적 없고 왕년에 신삼국을 보다가 여포가 죽자 슬그머니 그만 본 경력이 있으니 위안의 책사에서 이해가 통 안 가는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중국의 고전시로 대사를 치는 부분도 그 속뜻이 선뜻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드라마 하루 이틀 봅니까? 언더스탠드가 안 되면 그냥 얼굴 표정으로 감 잡는 거지요. 신삼국은 물론이고 고유형 삼국지도 포기한 쓰리 킹덤스 문외한의 미안의 책사 리뷰 가봅시다. 사마이가 첫 아들을 얻던 날 조조는 어느 놈이 화타랑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하고 동승과 양표 그리고 사마방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그 바쁜 와중에 조조는 인간성이 자기처럼 개차반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스카우트 하겠다며 백분토론 월단평까지 감행하죠. 양표의 아들 양수가 사회를 보면서 월단평이 시작되는데 동네 처녀들은 이 사회자가 고우형 삼국지의 아름다운 양수인 줄 알고 열광합니다. 사마이의 경우에는 장야의 위광명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 불만에 가득 차 납작 엎드린 저 남자가 위광명을 제치고 사마이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요? 월단평을 구경 나온 조조는 예상대로 습격을 당합니다. 자객들을 진압하는 장면은 미완의 책사에서 보기 드문 액션씬인데 이런 액션 계속 나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눈 빠져버렸었죠. 암튼 잡힌 건 동승인데 옆에선 양표와 사마방도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눈치 빠른 양수가 잽싸게 아버지 양표를 구하기 위해 사마방이 거사를 꾸몄다며 선수를 칩니다. 한 발 늦은 사마 가문은 이제 피박스게 생겼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는 사마이의 노력은 미완의 책사에서 끝없이 어필됩니다. 그 시대에 가문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만 사마이 가족은 유난스럽기까지 합니다. 조용히 가족을 중시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양수죠. 성격으로만 본다면 양수는 철딱서니 없이 나대는 것뿐이지만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마이는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매장수와 같이 죽음에 임박한 책사도 있으며 제갈량도 전차 타고 전쟁하던데 이 의미 없는 자해 공갈단 짓은 조조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어디 한번 해보자는 수작같이 보였겠죠. 드라마의 전반부는 위나라의 후계자 다툼이 중심인데 실질적인 도구 파이터는 사마이와 양수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라운드는 아까 그 액션 쩔었던 사건에서 아버지 구하기로 시작됩니다. 양수는 사마이가 조조의 오른팔인 순욱과 짜고 친 고스톱에 낚여서 사마방을 모함한 걸 인정하는데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 따져본다면 사마이는 정당하게 이겼다고 볼 수 없죠. 비록 양수가 개구라 전문일지언정 모든 계획을 혼자 짠 반면 사마이는 조비와 순욱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을 회유하는 것도 정치적인 영리함이라면 싸가지 없는 양수는 죽었다 깨나도 사마이를 이길 승산이 없겠습니다. 사마이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거창하게 일을 벌이지도 않지만 여기서 찔끔 조작하고 저기에서 말빨을 날려서 호의를 얻어냅니다. 그 바람에 사마이가 호박씨 가게의 달인인지 아닌지 조조도 영 헷갈리는 눈치이긴 하죠. 조조가 하북을 평정하느냐고 개고생하는데 사마이는 팔자 좋게 장래희망 1위인 제갈량을 그리고 있지만 눈, 코, 입 생략된 달걀귀신을 그리는 중입니다. 사마이 자신의 능력은 제갈량이랑 동급이라고 믿고 있는데 집에서 마누라 잔소리나 듣고 있으니 가문이 밥 먹여줍니까? 에라 출사표나 던져볼까나요? 그러나 위나라의 조정은 만만치가 않아서 시어머니 조조와 층층시아 시누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자기 말을 들어주는 조비에게 못 이기는 척 밀붙은 사마이의 자존심 상하는 날들이 시작됩니다.
조조는 정말 사마이가 이리같이 목이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토끼인 척하다가 조조의 낚시에 걸려서 파노라마 기능 탑재한 이리의 눈빛을 보이는데 조조는 감탄합니다. 정말 저게 되네 싶은 표정이죠. 얼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거울을 보던 사마이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눈빛이 영 더럽습니다. 조조는 둘째 조비도 후계자로 따져보지만 걘 아무리 봐도 관심이 안 가는 애라 조비가 사마이를 원하자 얼른 줘버립니다. 사마이라고 해서 지 애비 닮아서 기가 센 데다 애정 결핍까지 오지는 조비가 반가웠을까요? 사마이도 반가워하지 않는 조비는 유부녀 견복과 결혼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견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소의 며느리인데 자결하려던 걸 조비가 막았죠. 견복에게 조비가 눈을 못 떼길래 둘 사이에 로맨스가 꼽히나 했더니 엉뚱하게 조시기가 산타루치아를 부르면서 견복을 꼬십니다. 거기 꼴라당 넘어가는 견복도 방금 남편 죽고 자살하려던 여자 맞는지요. 지금 조비 심정으론 그때 자결하게 놔둘 걸 그랬습니다. 조비는 이래저래 열받아 죽겠는데 사마이는 마구간에서 재미있는 직장생활 중입니다. 조조의 흉내를 내다가 딱 걸린 사마이는 납작만두가 되고 착한 조충 덕분에 무사히 넘어가는데 얘가 글쎄 뱀에 물려서 죽어버리죠. 조충의 스승 서서는 이때다 싶어 어머니와 함께 빤스런합니다. 서서를 잡아오라고 급호가 소환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급호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조비는 협객의 포스가 넘치는 급호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 인이라고 쓴 깃발을 걸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구경꾼은 코울리게들 뿐이었으나 점차 구독자 수 늘어가고 순욱과 만총 그리고 최염도 좋아요를 누르죠. 강호풍운의 관중도 이렇게 떡상하길 기원합니다. 인이라는 유교적인 가치를 앞세운 조비는 순욱과 최염 같은 유학자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지만 조조는 여론선동을 일으킨 사마이의 술책이 영 괘씸합니다. 쿨한 척해도 은근히 자기 이미지에 신경 쓰는 게 또 조조 아니겠습니까? 조비와 조식의 후계자 싸움은 사실상 급진적인 조조의 정치 행보가 유교의 가치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수는 조조와 똑같은 스타일로 잔인하게 게임에 임하지만 사마이는 법과 덕을 지키는 방법을 쓰죠. 결과적으로 조비는 게임에서 졌으나 인의를 중시한 덕에 사회적 평판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급호 사건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이 게임에서 사마이는 또 조조를 긁어댄 거죠. 조비 패거리에 낚여서 꽐라가 된 조식은 천자나 지나갈 수 있다는 사마문을 넘어갑니다. 간판만 보고 사마이네 집 대문인 줄 알았습니다. 조비와 조진 일당은 조식이 체포돼서 신났지만 사마랑도 투옥된 바람에 사마 가문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조조는 CCTV에 딱 걸린 조식이 속상해 죽겠는데 순욱이 찾아와서 조식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조비를 세자로 앉히라는 조건이 붙죠. 그러다 갑자기 순욱은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혁명 정부를 연상케 하는 조위에서 양수처럼 조조를 지지하든 사마이처럼 바람 가는 대로 나도 간다가 아닌 바에야 순욱이 설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미완의 책사에서 가장 눈에 띄인 인물은 다른 드라마에서도 항상 몽환적인 캐릭터로 각인된 순욱입니다. 랑야방과 황녀화정에서 그는 세속을 초월한 듯한 인물이었고 미완의 책사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마이랑 비교해봐도 역시 이 사람이 더 가오가 잡히는데 어쩌겠습니까? 순욱과 조조의 달콤 쌉싸름한 장면은 두 배우의 아우라가 완성하는 하이라이트이지만 조조의 성깔머리 어디로 간답니까? 조조는 쫀쫀하게 빈 찬압을 순욱에게 보냅니다. 사형수도 밥은 먹이고 죽이는데 세상 더러워서 자결해버린 순욱의 서재에서 조조의 욕을 시게 박은 조비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조조의 분노 조절 장애가 급 터지고 나도 아들 죽여서 역사에 한번 남아보겠다고 조비를 또 대리사로 압송합니다. 이쯤 되면 황녀화정의 소정권은 조비를 모델로 삼은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섭니다.
가짜 편지 사건은 순욱과 최염이 목숨을 걸고 장자 계승의 원칙에 올인한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조비는 큰아들 일하는 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서 주구장창 공자님만 불러다 썼다는 사마이의 핑계도 성립합니다. 조조는 과감할 땐 과감하게 나가야 하는 게 권모라며 일단은 가짜 편지 사건은 조식이 형을 모함한 나쁜 놈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조비를 역전패시킬 약점을 생각해보다가 사마이를 찾아가는데 내가 지금 개꿈을 꾸는 중인가 싶었던 사마이는 현실 조조가 맞자 급히 납작만두 모드로 전환하죠. 조조가 찾아온 요점은 조식을 살려달라고 조비를 쪼라는 겁니다. 우리 형 사마랑 어쩔 거냐고 사마이는 진상을 떠는데 솔직히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비는 웬일로 세자가 될 찬스를 포기해버립니다. 조비의 약점은 여태까지 잘 써먹은 유교적인 도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었으며 조조가 노린 것도 바로 이것이죠. 위나라의 세자 자리와 목숨을 맞바꾼 사마랑은 풀려났으나 한간에 유명했던 폐렴에 걸려서 그대로 사망해버리고 순욱과 최염은 개죽음 당한 것으로 결론납니다. 건한 24년에 관우는 조조 부대를 전멸시킵니다. 외부에서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미완의 책사 내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조조만 좀 뚜껑 열린 정도인데 조조 옆에 있다 재수없게 똥물을 뒤집어 쓴 게 양수죠. 낙양천도를 제안하던 날 양수는 꺼지기 전 타오르는 불꽃처럼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양수가 사마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결코 쪼잔한 놈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던 이날 밤의 암호는 그 유명한 게륵입니다. 양수는 게륵의 의미를 해독했다며 신이 나서 진가방을 싸줘 늘 자기보다 30리 앞서가는 양수의 총명함이 빈정상하던 조조는 너 딱 걸렸다며 참수를 명령합니다. 진심으로 조조의 비전을 믿었지만 조조의 자존심을 건드린 죄로 죽는 양수는 장자의 나비로 돌아갑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으면 게륵이 아니라 짝다리로 암호명을 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죠. 사마이는 손권과 유비의 연맹을 깨라고 조언하고 적벽대전의 패배를 들먹이며 조조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납작만두 모드는 늘 효과 만점입니다. 건한 24년 겨울에 관우는 손권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조조는 손권이 사마이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며 자기도 왕년에 적벽대전에서 대패하고 주유를 겁나 칭찬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사마이, 너도 주유처럼 요절하고 싶냐는 조조의 뒤끝이 장렬한 이야기겠죠. 조조는 끈덕지게 사마이도 골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꿈에서 본 말 3마리 이거 니네 집 얘기 아니냐고 묻는데 시겁한 사마이는 세상에 어디 말이 사마 하나겠냐고 마초, 마등, 마동석 등등 다 끌어와 봅니다. 결국 사마이는 견마지로로 쇼부를 받지만 조조가 원래 이런 개차반인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직전 권력을 향한 조조의 군무는 액션 없는 드라마의 단점을 덮고도 남지만 얼마나 액션씬이 없었으면 이 장면에 감사할까 싶기도 합니다. 낙양에서 조조가 죽자 조씨들이 한빛깔이 몰려옵니다. 어디서 이렇게 조씨가 많이 튀어나오는지 깜짝 놀랄 새도 없이 이 북새통은 조위를 거의 분열시킬 뻔했죠. 반란이 성공해서 조식과 조비가 조위를 반띵했으면 어땠을까요? 사국지?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었던 라진 아니고 천자 유협은 조비에게 옛다 옥새 너나 실컷 가지라고 던져줍니다. 유협은 동탁과 원서를 거쳐서 조씨 부자까지 분통이 터졌을 텐데 단 한 번도 개겨볼 생각은 안 했을까요? 혹시 궁금하시걸랑 한헌제가 조조와 맞짱 뜨는 신박한 드라마 삼국기밀 한헌제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사마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령균이라는 미인계를 쓰는데 장춘화는 세컨드를 보느니 남편 죽여서 과부가 되는 편을 선택합니다.
미완의 책사에서 유일하게 무협을 찍는 장춘하의 입장에서 세컨드는 협의 정신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드라마는 백령균을 순욱처럼 만들어서 서사를 멋지게 만들고 싶었겠지만 역시 백령균 파트는 막장 드라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완의 책사에는 영웅도 없고 최종 빌런도 없다 보니 백령균 같이 쓸데없는 캐릭터가 필요했고 조씨 종신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고만고만한 싸움이 계속 뱅뱅 돕니다. 그나마 눈치 빠른 조씨는 조진인데 그는 본능적으로 사마이에게 적의를 느낍니다. 견복을 보자마자 그대로 밥상에 코를 박고 기절한 척해서 위기의 순간 자기만 빠져나간다든지 뺨에 앉은 모기를 잡는다고 조진의 귀싸대기를 날리는 사마이는 상대방 봐가면서 엿을 먹이니 조진이 사마이를 미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조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부품 관인법과 둔전제 때문에 조씨 종친들이 순서대로 피를 뽑는데 모든 게 사마이의 원톱이라 지치기 시작합니다. 조씨 종친들 당하지만 말고 뭐 좀 제대로 해보시라고요. 조씨 종친의 대빵 하우돈도 사마이 하는 짓이 뒷골이 땡겨서 죽어버리자 조비는 큰일 났다 싶어서 하우돈의 손녀딸과 사마이의 큰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유 있으신 분? 그들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동안 형수될 여인을 바라보는 사마소의 눈빛이 뜨겁습니다. 전날 밤 방문이 열리고 새신랑이 아니라 도련님 사마소가 들어오는데 19금이 나올 분위기죠. 정치 드라마에 이런 것도 있나 싶지만 백령균의 막장도 있는데 뭔들 없을까 싶습니다. 군벌 세력이 계속 위협을 받자 조진은 드디어 빡대가리를 벗어나서 조식을 희생 제물 삼아 일타쌍피 막판 뒤집기를 실전합니다. 조조는 조비가 무자비하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사마이의 형을 구하기 위해 세자 자리를 포기했으며 급포를 살리기 위해서 홀리게를 상대로 하루 종일 나는 오관중랑장 조비라고 외쳤고 이제 동생 조식을 살리러 갑니다. 사마이의 책략에 불과했던 유교의 도덕을 외치다 보니 이게 진짜로 조비의 마음에 스며들어갔나 봅니다. 열심히 귀농 생활을 하던 사마 패밀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둘째 사마소는 아버지가 일하심 곤란하다고 불평을 하며 2부의 피바람을 예고합니다. 2부 최후의 승자에서는 핫바지일 것으로 예상했던 조예가 카리스마를 내뿜는데 조예와 아름다운 벽사의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합시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